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국내 농구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 농구계 트러블 메이커 바뀌었네요. 크볼 인생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 대신 30분 끝장 토론 새로운 형식이죠. 예,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 에어컨 리그랑 여러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 쭉 이슈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어그로 전문 기자 CBS 노컷뉴스의 박세훈입니다. 예. 네, 폴스동아 최원석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박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커블 인생이 이제 생 라이브로 2시간 가까이 쫙 진행을 했었어요. 예. 사실 방송 난이도는 저도 이제 NBA 생중계를 하는 입장에서 생중계가 훨씬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녹화 때 훨씬 어버버리네. 네. 이게 더 부담스러워. 안 해본 거 하다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화면 보면 아시겠구나. 스튜디오가 일단 바뀌었고 앞에 지금 카메라 여러 대를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훨씬 더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없으면서 마음대로 지금 떠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굉장히 이상해. 녹화인데 더 힘들어. 그래요. 어쨌든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을 해보면은 그 박지혁 기자가 짧게 소개해줬지만 예. 오늘은 이제 방송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토론을 할 건데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토론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죠.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일단 해볼 건데 토론 주제는 저희도 모릅니다. 네. 토론 주제는 그 제작진이 정해놓은 몇 가지 주제를 랜덤으로? 저희가 랜덤으로 뽑아서 그럼 주제가 나와요. 뭐 어떤 비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줄 세우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뽑자마자 주제 확인하자마자 바로 토론 들어가서 각자의 주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토론의 그 목표 관철을 시키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설득을 시키는 목적이 있긴 한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은 언제나 의미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시즌 여기 나왔잖아. 트러블 메이커 이슈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두 가지죠. 그죠. 네. 첫 번째, 커블 인생 애청자 분들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시즌 끝나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바로 방송에 중단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심심하게 지내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도 약간 심심하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놀아보자.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는 농구. 한번 다뤄볼 만한 뭐 주제들로 제작진이 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가봅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뽑아봐요. 네. 박지혁 기자 하나 뽑아봐요.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게 뭐- 이런 식이구나. 이런 식이네요. 저기요, 죄송한데 앞에 보여줘야지. 그렇지. 우리는 아니, 그래요. 내가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주제가, 보십시오. 안영준, 송교창, 양홍석. 네. 우리가 이 셋의 얼굴을 평가할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셋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또래? 젊은 축에 속하는 그렇죠. 또 이제 국가대표 칼리버의 그렇죠. 그런 선수들 중에 누가 낫냐? 이거는 뭐 근데 굉장히 잘 뽑았네요. 지금 추일승 감독이 또 국가대표에서 이 장신 포워드 얘 중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상황에서 맞네. 누가 핵심이 가장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미 그렇죠. 굉장히 제가 금손입니다. 첫 주제를 굉장히 잘 뽑았다. 그래. 이렇게. 이거는 바로 정해. 어렵다. 바로 각자 하나씩 정하자. 저는 셋 중에 명확합니다. 예. 저는 송교창이 가장 낫다. 가장 뛰어난 선수다 이 중에서는. 예. 다른 분은? 저는 안영준. 안영준? 역시 후견답네요. 후견. 나이트 심장. 나이트의 심장. 예, 맞네요. 그럼 최용석 기자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할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양홍석을 가야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양홍석을 자연스럽게 아니, 가야 될 것 같잖아. 우리 양홍석이 안 돼. 아니잖아? 그럼 빼면 돼요. 양홍석은 탈락. 예, 빼면 됩니다. 양홍석 예. 탈락. 그럼 누구? 전 안영준이요. 안영준? 네. 그럼 1대2예요? 그러네요. 네. 예. 재밌네. 오케이, 가봅시다.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누가 너무 양홍석 선수한테 미안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공식적으로 사과합시다. 네. 아니 그건 나중에 그럼 방송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라이브 할 때 불러.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왜 안영준이고 왜 송교창인지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양홍석 선수와 일종의 비교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네. 송교창인 이유 일단 깔끔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영준은 MVP 타봤나? 다 봤냐고요? 송교창은 아시안 게임 나가서 은메달 따봤나? 은메달?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 아니 뭐 MVP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럼 그 은메달이 약간 그들의 흑역사 아닌가? 그건 김낙현 잘못이네. 아니 흥미로운 비교에 일단 기본적으로 음. 안영준 선수도 이번 시즌 SK 우승 주역이었고 지난 시즌. 그럼요. 송교창은 아직 뭐 챔피언십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정규리그 우승을 해본 경험은 있고. 그렇죠. MVP 받았고. 사실 송교창이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이 있어서 딱히 뭐 보여준 게 없고 이런 건 하지만 그간의 전반적인 커리어, 특히 지지난 시즌, 네. 그 정규리그 MVP 시즌 때가 이제 피크로 이제 가는 단계였으니까 네. 그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송교창 일단 첫 번째, 전 송교창 선수를 진짜 좋아하는 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KCC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선수를 3번으로 봐요. 네. 그런데 지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 때는 이 선수가 불가피하게 4번을 봤다 이거지. 그렇죠. 그 전찬진 감독도 그렇게 송교창 선수를 기용했고 했는데 뭐 오세근이나 뭐 김준일이나 이렇게 사이즈가 좀 더 두터운 이런 선수를 만나서 송교창 선수가 굉장히 고전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이 농구에서 영 미스매치가 있잖아요. 송교창을 막아야 돼. 오히려 오세근이나 김준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정통 4번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스피드가. 네. 특히 그 KCC의 트랜지션 게임도 송교창이 4번으로 나가면서 완전히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송교창 선수의 농구, 네. 또 KCC의 농구가 왜 좋았냐면은 이게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농구거든요. 그거 발목 잡는 선수가 안영준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후견 오늘 잘 짓네. 일단 저는 안영준 선수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군더더기 없고 간결한 선수다. 군더더기 없고 간결하다. 공수에서 걸쳐서 네, 무리하지 않고.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시즌 지금 이제 기록을 봤는데 이번 시즌 보니까 처음으로 정규리그 54경기를 다 뛰었거든요. 네. 근데 뭐 기록, 뭐 점수,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거 당연히 수치적으로 커리어 하이고, 전 이 선수가 우리가 챔프전이랑 플레이오프 다 봤지만 외곽슛 능력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3점 슛이 거의 신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즌 일치월장. 근데 그 슛을 던질 때 무리한 슈팅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SK 팀 농구의 거의 우리는 김선영, 최준용을 얘기하지만 명확한 한 조각. 예. 그거 인정. 이게 가능한 건 이 선수는 간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선수가 공 가지고 뭔가 이 선을 넘는 농구를 절대 하지 않아요. 국가대표에서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SK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비가 작살납니다. 피지컬 뒤져버려요. 스피드, 속공의 한 축입니다. 속공 뒤져버려, 운동 능력. 송교창 발목 잡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최용석 기자는? 뭐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수를 냉정하게 좀 놓고 평가할 때 내가 만약 감독이라면 누구 있을 거냐 그 포지션에 근데 그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안영준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제 박적 기자 얘기랑 비슷한데 저는 사실 그 리그에 공수가 다 되는 뭐 이제 공수 흔히 말해서 뭐 공수 겸장 혹은 네. 투웨이 플레이어. 네, 그런 선수가 과연 그럼 몇 슈나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KBL 리그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선수가 딱히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안영준 선수가 확실히 그런 칼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박적 기자 얘기대로 외곽 슈팅 능력이 조금 향상되는 부분이 또 있었고, 뭐 수비는 워낙 뭐 프로에 딱 입단할 때부터 장점을 보였던 선수이기도 하고. 거의 정규리그 40% 가까워요. 네. 그 이제 SK 팀의 구성상 이 선수가 볼 핸들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득점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건 14.5점. 네,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도 메이드 확률을 많이 갖고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박적 기자 말대로 트랜지션 상황에 적극 참여해서 이지 슛을 많이 넣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동 포지션에서는 비교 대상이 좀 많이 없지 않나. 제가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포드계 양동근이다. 포드계 양동근이다. 포드계 양동근. 안동근으로 하시죠. 예, 안동근. 그래서 저는 생각이 딱 내가 감독이었을 때 그러면 너 누구 쓸래라고 했을 때 저는 문태종 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문태종 있었으면 안영준의 활용 가치가 좀 높다. 근데 제가 지금 그 공헌도 랭킹이나 뭐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금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아마도 공헌도 랭킹이 안영준 선수가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지난 시즌 공격 횟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난 시즌은 송교창 높을 것 선수가 같아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아니 그거는 이제 송교창 선수뿐만 아니라 리그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그거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토론은 끝난 것 같네요. 아니지 지금부터 시작이지. 이제 시작이야? 그럼.
그러니까 양홍석 선수의 장점은 일단 그 기럭지 그리고 그 부분을 사실 공수에서 나름 잘 활용은 해요. 이게 엘리트급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양홍석 선수 갖고 있는 그런 높이의 장점을 뭐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나 상대에게 분명 압박감을 주는데 이 세 선수 간의 약간 차이를 비교하면은 그 양홍석 선수는 이 송교창, 안영준에 비해서는 좀 더 빅에 가까운 포워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약간 4번에 가까운.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플레이를 펼치는데 사실 그 양홍석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이상이거든. 그렇지. 지지난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돌아봤을 때 저는 양홍석 선수가 공을 들고 온볼 플레이를 펼치면서 만드는 플레이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완성도가 약간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팀 사정일 수도 있고, 뭐 감독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보여줄 건 많은데 아직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정돈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커리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이 송교창 선수는 정규리그 MVP를 찍었던 선수고 안영준 선수도 어쨌든 간에 이 팀을 챔피언십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던 선수.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 둘에 비해서는 그렇죠. 좀 더 해야 될 게 보여줘야 될 게 많지 않나. 그래서 탈락.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좀 객관적인 그 시각이 있는데 우리는 안 객관적이에요, 우리는? 주관적이지, 오케이. 주관적이에요. 오케이.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의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객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깔아놓고 얘기를 해요. 들어봅시다. 굉장히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예전에 대표팀에 양홍 선수가 들어갔을 때 좀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빨리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양홍 선수가 이 2대2 게임에서 좀 약점을 좀 드러낸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팀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KT의 공격의 중심이 허훈 선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2대2 조합을 맞추다 보니까 양홍 선수는 사실 KT에서는 2대2 공격을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뭐 커팅이라던가 아니면 오픈된 3포인트 찬스 아니면 드라이빙 뭐 이런 걸 위주로 경기를 하지 그 2대2 공격을 주로 옵션을 갖고 가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성장에 좀 부침이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이 노력을 해도 조금 팀 내에서 기회가 많이 없는 거고.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스킬 체킹을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해도 그걸 실전에서 써먹지 못하면 그 선수의 가치가 상향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양홍석 선수가 이 두 선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팀 내 공격 옵션을 많이 못 갖고 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올 시즌 그 4강 플레이오프 KT가 탈락한 경기인데 거기서 조금 주가가 그 경기를 보면서 뭔가 느낀 점은 뭐냐면 완전한 그 클래스 A를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양홍 선수가 그 경기의 중압감을 좀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냈다는 부분을 그러면 양홍석이 그러면 그 큰 경기의 중압감을 이겨내서 거기까지 갈 거냐 했을 때는 아직은 못 갔기 때문에 이 두 선수보다 양홍석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다. 지금 상태로는. 약간 좀 기복이 또 좀 이렇게 흐름을 좀 타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2018년도 3월에 유재학 울산 현대모비스 총감독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신인상 뭐 MVP 이런 것도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안영준, 양홍석 선수 두 선수가 이제 경쟁 구도였죠, 포드. 자질만 놓고 보면 양홍석이 안영준보다 훨씬 낫다. 양홍석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지만 안영준은 지금처럼 하면 국가대표에 뽑히기 힘들다. 가지고 있는 기본 자질이 다르다. 고 하면서 양홍석에게 강하게 그 푸시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기사 남아있네요. 이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해석이었죠. 근데 안영준 선수가 국가대표 됐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이니까 이때처럼 지금 안영준 선수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때보다 나아졌다. 이때 이제 신인 시절이니까 아마 굉장히 뭐 그때는 사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수비 리바운드만 하고 다녔겠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거의 뭐 이제 그런 이 당시 평가가 있었는데. 자, 몇 달 전부터 그 우리 사이에서 이 유재학 감독이 언급되면은 사람이 되게 작아진다. 그래요? 반칙을 끌어내라는 식의 마지막 패턴을 짜는 감독은 하수입니다. 그 양홍석 선수가 사실 뭐 이 셋의 차이는 그러니까 그 유재학 감독의 이야기에 동일해요. 양홍석 선수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프레임이라든가 잠재력, 기술, 사이즈 대비 워낙 좋아요. 사실 그 약간 신체적인 조건과 그
신장 대비 여러 가지 기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양홍석이 이 셋 중에서는 탑을 찍는 게 사실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갔습니다. 양홍석은 이 셋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송교창 선수는 전창진 감독이 애지중지. 그 전부터 그랬지. 그리고 처음 뽑은 추승균 전 감독 때도 애지중지했던 완전 거예요. 시간을 뭐 안영준 엄청 줬으니까. 팀 내에서 영미라고 불리잖아요. 전희철 감독님이 이 안영 선수를 정말 딱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요. 원희와 이제 김선영 위주 공격에서 스페이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활용해. 그 양홍석 선수는 그러면 서동철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갈린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감독은 결국 선수는 결국에 감독이 어떻게 써주느냐 또 그럼.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달라지거든. 감독 평가요? 감독 평가였어 이게? 이게 보니까 포드 얘기하는 게 아니구만 감독 얘기를 하는 거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네요. 아니 그리고 일단 양홍석 선수는 우리가 저번에 언제죠? 우리 라이브에서 저녁에 우리가 이미 이겼어. 그 커볼 쫑파티인가 뭐 있었잖아요. 맞아. 예. 지금 약간 대선 대표 같아. 아직 5명 6명 뒤져. 진짜 뒤졌어. 뒤졌어. 조만간에 양홍석 선수 그 댓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하시죠. 예. 그리고 그냥 그거 하면 트레이드 된다 그러던데. 거의 되던데. 예. 아니 그게 양홍석 선수한테 좋은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제 의견 아니고 PD의 의견이에요. 네. 저는 양홍석 선수의 뭐 트레이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PD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농구에서는 사실 이 정도 되는 신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블루칼라 워커 계열이라든가 좀 구준예 이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양홍석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은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볼 플레이어로서도 재능이 있고 또 어쨌든 이 선수가 페인트존으로 파고 들었을 때 그 파괴력이 상당하고 슛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 저는 이 선수가 충분히 온볼 그 메인 공격 옵션으로서 활용 가치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죠. 그게 한 시즌 제대로 통하면은 이 선수는 진짜 한 번에 이 평가를 엎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선수예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주느냐지. 결국 또 그렇지. 감독 얘기네. 결국 또 감독 얘기네. 어떻게 설계를 해주느냐예요. 결국에는 그 선수의 능력과 상대 수비와 팀 동료들과 이런 궁합 이런 걸 파악해서 하는 그 설계인데 사실 양홍석 선수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KT가 양홍석 선수를 위한 셋 자체가 그동안 그렇게 많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근데 한번 판을 깔아주면 어떻게 보여줄까 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서동철 감독님의 큰 숙제가 아니 사실 큰 숙제도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이거 큰 숙제가 아니라 감독 연봉 왜 줍니까? 당연히 그거 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전 이번 시즌 KT 농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야 갑자기. 왜요? 아직 훈련도 제대로 시작 안 했는데 기대를 안 한다고? 기대하던 말도 제 마음이 아닙니까? 네. 그건 맞는데. 저는 썩 기대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왠지 그 박세훈 기자가 이 생각하는 요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온다. 네. 저는 결국에 김동욱 정성으로 획일되지 않을까. 다시. 네. 그냥 안 돼. 그 느낌적인 느낌. 네. 그 둘은 물론 좋은 선수지만 그 오펜스적인 측면에서는 감춰야 돼요. 그리고 공격의 중심은 무조건 다음 시즌은 물론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무조건 양홍석이어야 돼요. 저는 지난 시즌 4강 플레이오프를 보고 우리가 그 감독님들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냥 손준성 감독은 믿는 사람만 믿는구나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고쳐진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KT가 그 필리핀 외국인 선수를 활용하려다가 계획을 접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허원 선수가 빠져나간 공백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물론 뭐 박적 기자 얘기대로 정성우 선수나 김동 선수 중심으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뭐 그 KT 코칭 스태프도 고민을 할 거예요. 양홍석에게 얼마나 공격 옵션을 줄 거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뭐 지켜보는 것도 물론 KT의 이 비시즌 준비 과정에 그걸 포인트에 두고 좀 지켜봐도 재밌겠네요. 네. 사실- 양홍석은 기대하고 KT는 기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KT의 이 뭐라 그럴까 농구단 요번 이제 다 돌아오는 다가올 차기 시즌 컨셉이 저는 확연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양홍석 성장시키는 시즌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예. 뭔가 새로운 도전
이거 큰 기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예. 이번 FA 시장이나 뭐 선수 영입 이런 걸 보면 딱히 이번 시즌에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쌀 이유는 없는데. 아니 그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토론이 안영준, 송교창 그리고 양홍석이었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여기 승자는 양홍석 아닙니까? 아니, 지분이 절대적이야 지금. 아니, 아, 그러네. 양홍석 어, 특집이네. 난 양홍석으로 턴. 이게 바로 우리 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분명 시작은 이 중에 누가 가장 현재 좋냐 이게 아, 그 주제였는데 송교창이지. 양홍석에 대한 이런 미래까지 저희가 제시해주면서 네. 양홍석 선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데 합의는 봐야지. 뭘 근데 합의해봐? 내가 개인적으로 안영준 선수 좋아하는 거. 시즌 끝나고 그 음. 챔피언 결정전 다 끝나고 복도에서 잠깐 만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뭐 하나 물어봤어요. 그 최근에 이제 특히 그 해외 농구 이제 슈터들을 보면은 형 어렸을 때 농구 어떻게 배웠어? 그 패스가 딱 오면은 요거를 이렇게 딱 내렸다가 자세를 일단 장전하는 그 동작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약간 이러면서 딱 여기서 손을 딱 고쳐 잡고 그리고 이렇게 딱 나가는 그게 약간 정석적인 그런 슛이었는데 그렇죠. 그 요즘 농구에서 그런 슈퍼홈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물론 상당수 선수들이 그 예전과 비슷한 슛을 합니다만 요즘 특히 전문 슈터라고 하는 선수들은 이게 뭔가 와서 그냥 장전 없이 그냥 뿅뿅 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예전에 최용석 기자가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그 팔꿈치. 네. 네. 라트리프. 팔꿈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델 옆으로 돌아봐요. 이거 여러분 잘 보여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야. 이거 패스. 굉장히 중요해. 자, 용석이가 패스해줘요. 뭘 패스해? 진짜 호흡 안 맞는다. 아니 뭐가 있어야 패스가 하지. 뭐 이렇게 뭐 했다 쳐요. 했다 쳐. 내가 할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왜 하라 그런 거야? 이렇게 내렸다 올라온다고. 근데 그렇죠. 뭐 우리 이렇게, 엘보가 요 상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상체랑 가깝게 붙거나.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구 슈퍼인데 최근 농구는 이게 워낙 3점 슛이 대세고 또 상대도 3점 슛을 강하게 맞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잘 안 이 나니까 팔꿈치가 빨리. 뒤로 안 가요. 여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자세를 봐서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됐어요. 나가도록 훈련하는데 이거 끝판왕이 NBA로 치면 클레이 톰슨이거든. 뭐 스테판 커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지금 요즘 NBA에서 잘 나가는 3점 슈터들은 요걸 바꿨어요. 슈퍼볼을. 이미 대학 때부터 하고 있는데 안영준 선수가 이번 시즌 슈퍼는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간결하다는 거기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일 수 있는데 안영준 선수 슈퍼는 이래요. 그래서 안영준 선수는 타이밍도 빠른데 정확한 거는 더 대단한 거는 여기에 정확성까지 정확성을 있다는 거예요. 가면 연습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통해. 이거 뭐 계기가 있느냐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최근에 슛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요거래요. 그러니까 안영준 선수는 그 부분을 진짜 실전에서 그것도 큰 무대에서 보여준 선수죠. 끝났네. 안영준 이미 어차피 이 토론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그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안영준은 왜냐면은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딱 드는 게 최근 트렌드에 가장 맞는 선수예요. 수비할 줄 알면서 3점도 그렇게 던져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골밑 마무리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송교창 양홍석이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이제 또 세 선수 중에 승자인 이유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있어. 그래요? 승자지. 끝났네. 그래. 제 기준에선 패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승자죠. 예. 오케이. 이 어떻게 크블 인생 라이브랑 별 차이가 없네. 산으로 갔다가.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죠. 송교창 선수 얘기 하나 하면 네. 송교창 선수는 좀 그 부상 당한 타이밍이 좀 안타까웠어요.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근데 그 전 시즌에 그 플레이오프 하면서 아마 송교창 선수가 처음 다쳤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발부상이 있었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 비시즌에 그것 때문에 훈련을 또 제대로 못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시즌을 들어가야 됐고 근데 그 부상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위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경기력이 한번 빵 뜰 수 있는 기회를 살짝 놓친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도 이제 여러분들 뭐 선수들이 뭐 그런 얘기를 잠부상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요. 한 번 다쳤는데 그 부위가 계속 신경 쓰이고 안 좋아. 그런데 그걸 끌고 계속 시즌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기 좀 쉽지 않거든. 부하가 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그 2021, 2022 시즌의 송교창은 아마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거 기대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뭐 앞으로 지금 뭐 군대 가 있지만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은 선수라서 뭐 지금 잠깐 조금의 그 성장 쭉 하다가 잠깐의 정체기가 왔는데 뭐 언제든지 더 위로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제대하고 돌아오면은 딱 4번 포지션에 이승현 선수가 딱 지켜주고 그렇죠. 예. 원래 블랙 포지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팍 터질 거니까 이 세 선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은 누구고 또 1년 후에 하면 또 누구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제는 무의미한 걸로? 아니지. 무의미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쿠브리 인생은 이렇게 다뤄준다. 다룬다. 다룰 만한 가치는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게 큰 결말의 의미는 없다. 첫 토론부터 무의미하다고 해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열린 결말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러면 챔피언 버프도 있고 오늘의 이 토론은 좀 안영준으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아니 되겠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뭐 우리가 이거 답을 원래 찾을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 보고 답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토론이. 아 답도 찾아야 돼요? 아 그래요? 이게 나는 왜냐면 난 답 찾는 걸 왜 싫냐면 답 찾으면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싫거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 그리고 예상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2022년 네. 7월 현재 시점에 뭐 SBS 인기가요야? 셋 중에 1위는 안영준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순서를 바뀔 수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안영주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충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봤을 때 진짜 토론 시간은 전체의 한 3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 뭐 여러 가지 뭐 노가리 뭐 바깥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한번 이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농구의 좀 이런저런 면도 한번 짚어보고 나름 재미는 있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만 재밌을까 봐. 아, 이거 지금 라이브예요, 근데? 아니지. 녹화죠? 내가 계속 그게 헷갈려갖고, 오케이. 야 그걸 이제야 파하겠습니다. 아니. 이 녹화라는 거를 몇 번을 얘기해. 오케이. 어쨌든 그분 인생은 대충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